2017년도 1, 4분기 오늘 이제 104기가 됐어요. 104기. 자, 104번째 강좌입니다. 우리 중부센터에서는 저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교재도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제 홈페이지까지 다 안내해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자, 바탕화면에 보시면은 혹시 엑셀 2013이라고 있나요? 없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콘이. 자, 그럼 시작, 모든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13이라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거기 가셔서 얘를 밖으로 끌어다 놓지 마세요. 어차피 끌어다 놔봤자 다음날 되면 원위치가 될 테니까는 그냥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그럼 엑셀 2013이 작동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시작 누르시고 모든 프로그램 누르시고, 그러면 쭉 프로그램 폴더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는 2007, 2012 설치가 되는 공간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13이라고 되어 있는 폴더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엑셀 2013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보시면 책 표시를 보시면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세 가지를 이제 합본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2014 한글은 2014, 2016까지 나왔어요. 엑셀 파워포인트도 2016까지 나왔어요. 근데 2016 프로그램은 구하기도 어렵고요. 여러분이 구매하셔야 되는데 약 한 55만원 정도 합니다. 예. 베네수엘라인가? 환율이 난리가 나가지고요. 소문이 퍼져가지고 한국에서 베네수엘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MS 이걸 샀어요. 9,000원? 55만원짜리를 9,000원에 산 거라. 윈도우 같은 경우도 뭐 8,000원, 뭐 5,000원 이렇게 구매를 한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선생님 이거 근원지예요? 아니 그 환율이 난리가 나가지고요. 나라 경제가 이상해져 가지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홈페이지에서 MS사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물건을 일단은 장바구니에 담는다 그러잖아요. 예. 장바구니에 담아요. 그 다음에 결제를 하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내야 되는데 로그인을 다시 해가지고 나라를 언어를 베네수엘라 언어로 바꿔요. 그럼 베네수엘라 환율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러당 환율이 뭐 1,000얼마씩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완전히 똥값이 됐나 봐요, 막말로. 그래서 50몇만 원짜리를 뭐 10,000원에 사고 5,000원에 사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굉장히 많이 산 거예요. 결제를 다 했죠. 그래서 막 SNS에 페이스북 이런 데 막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랑을 보고 저는 배가 아파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그때 막힌 거야, 이제. 구매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늦으니까 이런 이득도 못 보는구나 막 했는데 MS사에서 공식 발표를 했어요. 베네수엘라에서 구매한 거는 다 취소 처리하겠다. 속으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쌤통이다. 근데 그게 합법적인 거래요. 못 사는 거래요. 예, 프로그램은 그렇게 되어 있대요. 물건하고 달라서. 예, 구매를 하면 프로그램이 오는 게 아니라 언어를 내가 다운로드 받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건데 그렇게 받는 게 불법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생쇼를 한 적이 있어요. 요 며칠 동안. 인터넷상에 굉장히 핫한 이슈로 올라왔던 겁니다. 예. 근데 2016은 저도 지금 쓰고 있거든요. 2016을 제가 쓰고 있는데 정품을 그냥 야매로 쓰기가 어려워요. 2016은. 최신 버전들은요. MS사가 정확히 잡아내요. 뭐가 이상하다 그러면 정품 확인을 꼭 시켜요. 매번. 그래가지고 제가 야매를 한번 깔아봤는데 도저히 못 쓰겠어요. 검증하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뭐라도 틀어지면 다시 싹 꺼져요. 그럼 다시 또 야매를 또 정품으로 돌리는 프로그램 세팅해가지고 그때는 작동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간에 또 튕겨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정품을 쓰자. 그래서 정품을 쓰고 있는 겁니다. 2016저가 정품을 쓰고 있어요. 2013은 야매 버전이 많이 돌아다녀요. 야매 버전이 돌아다니는데 단점이 뭐냐면 요거예요. 도형을 그리잖아요. 도형. 여기 보면 도형이 어디 있나? 여기 도형이 있는데요. 네모, 뭐 여기 동글뱅이 이런 거 보이잖아요.
얘가 바뀌어요. 야매 버전은. 얘가 네모로 안 나오고요. 뭐 오각형으로 보이고 얘는 원이 아니라 뭐 삼각형으로 보이고 막 바뀌어 있어요. 근데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타원이라고 나오긴 나와요. 근데 겉에는 네모로 보여요. 그러니까는 네모인 줄 알고 원인 줄 알고 클릭을 해보면 원이 아니야.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야매 버전이 그런 이제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품을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쓰셔야 되느냐? 우리 집 2013이 없으면 2010으로 하셔도 돼요. 2007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 책에는 2013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2007이나 2010이나 2013이나 엑셀의 기본 기능은 다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 오셔서만큼은 최신 버전을 써보시라는 차이죠. 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센터 거는 정품이에요. 이거 야매 아닙니다. 정품으로 다 구매한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세 가지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은 프로그램을 정품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100일간 사용해 보실 거예요. 100일간만. 100일간 사용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이제 구매를 하시게끔. 또 최신 버전은 그 블랙 버전이라고 하죠. 이게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 써봤자 잘 안 돌아가요. 본사에서 다 막아요. 정품을 사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아까 오피스는 한 50몇만 원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글은요 싸요. 한글은 3, 4만 원이면 삽니다. 그리고 하나 사가지고요 가정에서 컴퓨터 3대까지 설치할 수 있어요. 훨씬 좋죠. 그게 자연스럽고 안전하고 정품을 사용하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리안글을 정품을 쓰지 않고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사용하다가 적발당했어요. 그래서 본사에서 내용 증명이 온 거예요. 그럼 천상 방법은 뭐냐면 정품을 사야 돼요. 그럼 3, 4만 원 주고 사시면 돼요. 그러면 두 번 다시 뭐라고 안 그러죠. 미리 사시는 게 좋죠. 괜히 걸려보세요. 막 법원에서 뭐 오기도 하고 경찰에서 어쩌고 저쩌고 참 흉해집니다. 자, 이 책에는 엑셀을 배우는 건데 도대체 엑셀이 뭐 하는 거냐 한번 볼게요. 목차. 목차를 보시면은 엑셀 2013은 이제 일단 화면은 이렇게 보이죠. 우리가 현재 띄워놓은 화면은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다 뭐를 하느냐 하는 거죠. 엑셀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뭐 난감할 수도 있지만 엑셀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뭐 그래도 예전에 해봤으니까 뭐라도 입력을 하고 꾸미고 계산하고 하는 건 알겠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난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데이터 입력할 때 글자 입력하는 거, 기호 입력하는 거, 날짜 입력하는 거, 숫자 입력하는 거, 시간 입력하는 거, 한자 입력하는 거, 수식 입력하는 거, 뭐 데이터 수정하고 삭제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니까는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뭐든지 그래요. 처음엔 쉬워요. 처음엔 쉬워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멍하니 공부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처음에는 잘 시작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들을 막판에 가서는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저도 컴퓨터 과목을 공부하더라도 처음에는 막 의욕을 넘치게 공부하다가 어려우니까 에이 다음에 해야지 복습도 안 하고 그러다가 보면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럼 에이 말자. 시간 낭비, 돈 낭비, 열정 낭비 이렇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날 복습을 하시고 중간에 한 번 더 복습을 하세요. 잘 모른다 할지라도 동영상 더 보시면서 이렇게 그러면 될 겁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시면은 엑셀 2013을 시작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엑셀 2013을 실행을 했는데 이게 페이지로는 몇 페이지냐면 얘는 쪽 번호가요. 페이지 번호가 옆에 있어요. 옆에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있어요. 옆에 날개 쪽에 보시면 19페이지죠. 17페이지. 그래서 엑셀을 실행을 했더니 아까 보셨던 그 화면 기억나시죠?
그래서 새 통합 문서를 열겠다라고 해서 얘를 클릭을 한 거죠. 그렇죠. 참고로 엑셀은요 스마트폰에도 사용합니다. 저는 스마트폰에도 엑셀이 설치가 돼 있어요. 이거는 무료예요. 스마트폰에 쓰는 엑셀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MS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뭐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시면은 볼까요? 예, 여기 엑셀이라고 있어요. 엑셀을 이렇게 터치하면은 엑셀이 열려요. 단 이제 이거를 사용하시려면 회원 가입은 하셔야죠. MS사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 회원 가입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화면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여러 가지 메뉴가 다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계산들은 할 수가 있어요. 파워포인트도 있어요. 여기에. 예. 그래서 우리 애들은 이제 뭘 숙제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 되면은 기사에서 핸드폰 꺼내가지고 그거로 간단하게 숙제를 만들어요. 그래놓고 이제 초안 만들어 놓고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니까 다. 그러면 이제 PC에서 다시 데이터 불러와가지고 마무리 다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래 한글도 있고 다 있어요. 모바일에 쓰는 거. 예. 자, 그렇게 해서 17페이지에 책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로 넘어가서 엑셀 2013에는 새로운 기능이 뭐냐면은 뭐 빠르게 전체 데이터 열 채우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 안 해봤으니 모르지 뭐. 엑셀 2013이 아니라 엑셀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엑셀 2013의 새로운 기능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엑셀을 해봤어야 뭐를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즉각적인 데이터 분석 기능이 있대요.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숫자를 막 여러 개를 나열해 놓으면 이 숫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또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숫자를 뭐 그래프로 출력해 본다든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거 공부해야 되는데 이 새로운 버전에는 뭐라 할까? 즉각적으로 좀 간편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평상시 분석을 안 해봤으니 즉각적인 것도 헷갈리겠죠. 뭐 더 해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차트를 만드는데 그래프는 아래 한글에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있고 엑셀에도 있어요. 그래프 없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포토샵 이런 데는 그래프가 없겠지만은 일반적인 문서 작성은 다 그래프가 있어요. 그런데 적합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에 적합한 차트를 만들기가 좀 수월해졌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물을 끓여 먹는 거야. 근데 지금은 버튼만 눌러도 뜨거운 물이 나오잖아요. 냉온수기 같은 게 있어서 그렇게 편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냉온수기를 만든 사람이 굉장히 고생을 했겠죠. 엑셀을 처음에 개발한 사람은 그냥 엑셀을 처음에 배울 때는 전문가가 아니면 못 배웠어요. 초보자들은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제는 되게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개발자들이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슬라이서라는 말이 나오네요. 슬라이서. 2007에는 또 없어요. 슬라이서라는 말이. 2010에 나왔는데 2013에 활성화됐고. 그 다음에 페이지 넘기시면은 창이 별도로 열려요. 무슨 얘기냐면 엑셀 자료를 3개를 열잖아요. 그럼 엑셀 창이 따로따로 3개가 열려요. 예전에는 엑셀 2007이나 2010에서는요. 제가 여기서 열기를 눌러가지고 데이터를 열어 올릴 거 아닙니까? 열어 오면은 얘가 어떻게 열리냐면은 엑셀이란 창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을 또 다른 창을 보려 그러면 창이 없어요. 창을 따로따로 나눠놓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모니터가 2개를 갖고 계신 분은 왼쪽에 A라는 데이터를 열어놓고 B라는 모니터 오른쪽 모니터에는 B라는 파일을 열어놓고 2개를 서로 비교해가면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2013에는 각각 창을 따로따로 써요.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모니터 하나 쓰시는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모니터를 여러 개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런 기능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좋아졌대요? 추천 피벗 테이블로 빠르게 분석하기. 피벗 테이블이라는 걸 이제 배워야 뭐 2013은 더 좋아졌구나 하고 알 수 있겠죠. 그런 것도. 그 다음에 파워뷰 보고서 삽입 뭐 이런 기능도 있다 그러고요. 하여튼 간에 엑셀이 좋아진 거는 알겠는데 뭐 내가 많이 해봐야 아는 거죠. 자, 22페이지 보면은 엑셀 2013의 화면 구성을 좀 보는데요. 한번 보세요. 마우스를 클릭하면은요, 뭐가 이렇게 쫓아오죠? 뭐가 쫓아오잖아요, 얘가. 이걸 셀 포인터라 그래요. 셀 포인터. 그래서 클릭을 하면 휙 하고 와요. 그럼 예전엔 어떤가 볼까요? 예전 버전은 이게 2007이에요. 2007은요. 클릭하면 얘가 이렇게 쫓아오는 느낌은 없고요. 그냥 거기에 이동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액션감이 좀 없었는데 2013은 클릭하면 액션감이 좀 있어요. 이게 처음에 좀 낯설었었어요. 클릭할 때 왜 날 쫓아오지? 쫓아다니지?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엑셀을 처음 배우시면은 뭐 못 느끼실 겁니다.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저 상단에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나 보세요. 파일 있어요? 파일 열면은 새로 만들기, 이미 만들어진 걸 불러올 거냐, 지금 작업하는 걸 저장할 거냐, 인쇄할 거냐, 끝낼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다시 되돌아가는 거 누르시면 아까 화면에 보이고, 홈, 삽입, 보기, 개발 도구는 있나요? 보기까지 있나요? 자, 그럼 개발 도구는 저는 뺄게요. 그러면요. 개발 도구를 뺄 겁니다. 자, 보기까지 있죠. 그렇죠? 자, 홈은 뭐냐면은요, 가장 기본적인 메뉴가 있는 곳입니다. 얘를 홈 탭이라 그래요. 탭. 삽입 탭이라고 부릅니다. 보기 탭이라 그래요. 그래서 홈 메뉴 가세요 라고 하기도 하지만 정식 명칭은 홈 탭이라고 부르고요. 글꼴 그룹, 맞춤 그룹, 표시 형식 그룹, 스타일 그룹이라 그래요. 밑에 있는 게 그룹 명칭입니다. 글꼴 그룹에 있는 글꼴의 종류 항목, 맞춤 그룹의 가운데 맞춤 항목,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용어를 모르시면은 책에서는 무슨 탭에 가서 무슨 그룹에 가서 무슨 항목을 클릭하라고 했는데 그게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글꼴 크게 하면 되겠네. 그럼 커져요. 이거 누르면 작아지고요. 커졌어요. 보세요. 커지잖아요. 이거 누르면 작아지고요. 아직 글자는 안 썼지만 글꼴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바꾸면 바뀌는 거예요. 글자를 쓰면 바뀝니다. 다르잖아요. 글꼴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우리는 그냥 명칭도 모르고 클릭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면 가정에 생활하는 모든 사물들이 명칭이 있죠. 싱크대, 식탁, 의자, 뭐 수저통 이런 거 있잖아요. 수도꼭지, 그 다음에 뭐 자바라 밸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싱크대, 뭐 그 다음에 수납창, 그 다음에 뭐 프라이팬, 젓가락 이런 거 다 용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명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애기들은 명칭을 몰라도 습관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물을 마실 때는 컵에다 마시는구나. 그럼 컵이라는 명칭은 몰라도 애기들은 따라서 마시거든요. 그런데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공부하신 분들은 명칭은 몰라도 습관처럼 클릭을 합니다. 근데 책에는 습관으로 설명해 놓은 게 아니거든요. 명칭으로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명칭도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 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엑셀 화면 구성을 지금 아무리 설명해 봤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낯설 테니까 하나하나 배워 나갈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23페이지 보면은 백스테이지에서 빠르게 문서 시작이라고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계부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내가 여기다 가계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는 거예요. 새로 만들기.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면은 샘플이 있잖아요. 여기 샘플이.
여기 조깅 기록, 명절 선물 목록, 개인 순 자산 계산기 이런 목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온라인 서식, 여기 온라인 서식 파일 검색에다가 가계부라고 쓰면 그 엔터를 탁 치면 가계부라는 걸 찾을 거란 말이에요. 대학생 가계부, 뭐 가계도라는 것도 있네. 가계도는 가계부하고 다른 건데, 가계도는 족보 아닙니까? 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뭐 고모, 삼촌 나오는 것 같은데, 일반 가계부 얘를 클릭을 하면 예, 만들기 요거. 그러면 가계부 형식이 뜨는 거예요. 근데 오태준 거래, 오태준 거라고 나오잖아. 얘를 클릭해서 바꾸면 되지. 뭐라고? 2017년도 이정민님 가게 이렇게 쓰면 되지 뭐. 여기 바뀌었네. 뭐 바뀌겠지 뭐. 이거를 고쳐 쓰면 되는 거죠. 뭐 설정하는 것도 있고 예산하는 것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이거를 사용하는 거는 여기서 연습을 하시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2월달은 어떤가 봤더니 2월달, 3월달 마우스로 얘를 이렇게 드래그하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계부가 이렇게 그래프가 바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움직이면 5월달 거 이렇게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뭐를 해야 돼요? 가계부 입력을 해야 되겠죠. 5월달 거 입력해야 되고 6월달 거 입력하고 그렇게 정리정돈을 하면은 알아서 여기 뭐가 보이겠지. 이렇게 여기다 입력하는 단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내 입맛에 안 맞아. 그렇잖아요. 이거는 슈퍼에서 사온 거거든. 물론 돈은 안 줬지만은 무료로 쓰는 거지만 이게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떻게 돼? 내 입맛에 맞게끔 바꿔야지. 그게 싫으면 그냥 이대로 써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실력이 늘면 내 특성에 맞게끔 착 갈아치워 버려야죠.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에 들어가면은 일반 가계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궁금하시면 여기다가 검색해 보시면 돼요. 일정 관리 뭐 그럼 일정 관리에 관한 것들이 있네. 여기 이렇게 시간표, 뭐 휴가 계획, 뭐 출퇴근 기록 카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그럼 클릭하시면 만들기 누르면 일정 관리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떠요. 오, 뭔지 몰라도 뭐 이상한 게 뜨네. 겁나게. 시간표를 여기다 입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러면 뭐 A 새로 만들기 들어가서 새 통화문서 누르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얘 따로 따로 창이 있죠? 창이 따로 있어요. 자,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얘를 예전에 우리 이렇게 작게 누르고 요거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고 하는 건 아시죠? 뭔지 아시죠? 여기 창 조절 단축. 이제는 이런 거 안 써요. 이건 1995년도 기술이에요. 지금은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허연데 여기 얘를 마우스로 당기면 이렇게 쏙 떨어져요. 당기면 떨어지고요. 당기면 이렇게 얘를 천장에다 갖다 붙이면은요 돼요. 그리고 얘를 마우스를 끌어다가 오른쪽 벽에다 갖다 붙이면은요 오른쪽의 절반, 얘를 끌어다가 왼쪽에다 딱 갖다 놓으면 왼쪽의 절반. 요즘 와이드 모니터 많이 쓰시잖아요. 넓은 거. 왼쪽 절반, 오른쪽 절반 따로따로 쓰실 수도 있어요. 예, 필요 없으면 닫으시면 되고. 저장하겠냐 물어보면 저장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이거는 대부분 이런 기능은 있어요. 아래 한글에도 있고 엑셀 2007에도 있고 엑셀 2010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엑셀을 좀 내 편리한 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일에 가서 옵션이라고 있어요. 옵션에 가서 여기에 있는 기능을 학습하셔가지고 내 입맛에 맞게끔 모양새를 좀 바꿀 수도 있어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뭘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가서 뭐를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 엉망되죠. 그냥 있는 대로 쓰는 게 제일 편해요. 있는 대로. 그런 것도 우리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글자를 잘못 쓰면 참 난감하죠. 여러분이 보고서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보고서로 제출하는데 글자가 오타가 난다거나 표준말, 맞춤법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그래서 우리 국기 개양대 있잖아요, 개양대. 개양대는 어떻게 써요? 개양대 이렇게 쓰나? 아니요. 아니죠? 거의 자동으로 바뀌네요.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개양대. 그랬더니 알아서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탁소에 가면 옷 뜯어진 거 꼬매는 거 뭐라 그래요? 수설. 짜. 깊기. 집기? 깊기. 짜 깊기로 알고 있는데 짜 깊기. 이 짜집기가 아니라 원래 짜 깊기예요. 짜 깊기. 짜 깊기인데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거는 엑셀이 못 알아듣네. 짜 집기, 짜 깊기가. 근데 예를 들어서 찌개. 찌개는 어떻게 써요? 찌개가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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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맞춤법이 안 들어가 있네. 요거만 들어가 있네. 아래 한글에서는 돼요. 엑셀이 좀 바보다. 볼게요. 여기서는 찌개 바뀌잖아요, 알아서. 이게 맞네, 찌개가. 짜집기, 짜깁기 맞잖아. 짜깁기가 맞잖아. 이건 바뀌어요, 얘가. 예. 얘는 안 바뀌자. 개양대도 바뀌어요. 개양대 이렇게 쓰면 어휘로 바뀌잖아요. 여의가 아니라. 맞춤법이 있는 건데 엑셀 2013은 그 맞춤법이 지금 제대로 안 들어갔나 봐. 뭐뭐 하였습니다. 예전에 읍니다를 썼다 지금 씁니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다 맞춰주거든요. 가급적이면 맞춰주려고 그래요. 특히 영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굿 모닝이라고 쓰면 이제 이거를 써놓고 나서 이 안에 가서 뭐를 하냐면 맞춤법을 검사해요. 야, 짜깁기인데 너 짜집기라고 썼는데 사실은 짜깁기가 맞네. 알아서 변경됐죠? 이건 뭐야? 이건 제가 그냥 막 쓴 거죠? 이건 넘어갈 거고요. 얘도 넘어갈 거고. 근데 굿모닝. 굿도 어떻게 돼 있어요? G-O-O-D. 근데 O-O-O-D라고 썼잖아요. 그 보세요. 굿. 변경. 굿모닝. 딱 맞았잖아. 얘는 못 맞췄네, 아직. 그러면 내가 이거를 예외사항으로 또 집어넣을 수 있어요. 맞춤법 기능이 있어서 참 좋아요. 엑셀이 바보네. 찌개를 구별을 못하네. 그럼 이거는 되나? 된장, 찌개. 이거는 되죠. 된장찌개는 이렇게 썼더니 바뀌었죠. 그렇죠. 욕심이 나죠. 김치찌개. 된장찌개는 대한민국 사람이 많이 먹어서 이거는 맞춰주나 봐요. 예. 그냥 찌개는 안 되는데 된장찌개는 바뀌네요. 그렇죠. 예. 하여튼 이런 맞춤법 기능이 있어서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무시하고 막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점검을 꼭 하셔야 돼요.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논문을 발표해야 되는데 맞춤법이 틀어져 보세요. 영어 스펠이 막 틀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망신 아닙니까? 그런 기능이 잘 돼 있다 하는 거. 교재 29쪽에 보시면은 엑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 종류가 보이네요. 엑셀은 도대체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하느냐? 자, 아무데나 클릭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뭐 처음에 쓰셔도 돼요. A, B, C, D 1, 2, 3, 4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연 옆으로 몇 개가 있을까? 자,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눌러보세요. 화살표,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오른쪽 방향 화살표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면 A는 첫 번째, B는 두 번째, C는 세 번째. 그래서 어디? Z는 몇 번째? 26번째. AA는 27번째. 28, 29 해서 몇 번째로 가냐면은요. 오늘 중에 못 갈 것 같은데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 화살표. 그럼 맨 오른쪽.
컨트롤 키가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 컨트롤 키는 안 먹어요.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만 작동을 합니다. 엑셀이 그래요. Alt 키도요, Alt 키도요, 왼쪽에 있는 것만 작동돼요. 오른쪽에 있는 ALT는 안 돼요. Shift 키는 양쪽이 다 작동이 됩니다. 자, XFD까지 나오죠? 네. 얘가 16,834번째예요. 맞나? 는 2에 16승 16승 17승 15승 14승인가 보다. 16,384 16,384 834가 아니라 16,384. 그러니까 16,000가지 이상의 항목을 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죠. 밑으로는 컨트롤 키 누르고 내려가시면 되죠. 컨트롤 키 눌러서 내려가시면 어디까지 내려가나 보세요. 1048576 100만 개 이상, 100만 줄 이상을 넣을 수가 있어요. 옆으로는 16,000가지 항목을 입력하고 밑으로는 100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넣을 수 있어요.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자치구에 평균 50만 명이 거주하고 살아요. 강동구, 강진구, 여기 마포구, 뭐 양천구, 성동구, 성북구, 강남구, 서초구 평균 50만 명. 그래서 서울에 1,0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한 칸에 100만 명이니까 100만 개 더 넘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는 양천구, 여기는 서초구, 무슨 구 25개 구밖에 없잖아. 그러면 A, B, C, D에서 Z가 26번째니까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 뭐 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종이 한 장에. 이게 종이 한 장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날 장부. 빨간색 회계장부 있잖아요. 그 장부 한 장이라고, 한 장. 한 장에 그렇게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 종이를 255개까지 만들어요. 이 장부를. 종이 개수를. 예전에는요, 옆으로 256개, 밑으로 6만 개밖에 못 넣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데이터를 꽉 채워놓고 프린터로 인쇄하면은요, 약 4만 장 이상이 출력했어요. 옛날 2003까지는 옆으로 16,000개가 아니라 256개밖에 안 들어가고 밑으로 65,000개밖에 안 들어갔는데 그거를 데이터를 입력해놓고 A4 용지로 인쇄를 하면 세로로 12.5kg, 가로로 8kg가 나왔어요. 종이를 세월 옆으로 펼쳐놓으면 장수로는 4만 장 넘게. 그런데 지금은 옆으로 16,000개, 밑으로 100만 개잖아요. 이걸 프린터로 인쇄하면 어마어마한, 그거를 프린터로 인쇄한 거를 이렇게 연꼬리처럼 붙여놓는다면 과연 몇 킬로가 갈까?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그만큼 좋은 거예요. 자, 맨 앞으로 가볼게요. 컨트롤 홈. 홈 키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 특성이 뭐냐면요, 컴퓨터를 잘 못하시는 분들, 그럼 내가 잘한다 못한다를 스스로 평가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키보드에 키가 어디 박혀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은 컴퓨터를 잘 못하시는 분이에요. 컴퓨터를 잘 하시려면 키보드랑 친해야 돼요. 마우스라고 친하는 거는 다 알아요. 마우스 친한 건 다 할 줄 알아요. 여러분, 마우스는 동작이 뭐뭐 있어요? 마우스의 동작은 뭐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클릭. 처음 들으시나요? 아니죠? 또 다른 동작이 뭐가 있죠? 더블 클릭. 또 다른 거는요? 트리플 클릭. 트리플 클릭이 뭔지 아세요? 땅땅땅. 세 번. 보여드릴게요. 땅땅땅. 됐어요? 땅땅. 블록 잡았죠? 여기까지만 블록 된 거예요. 여기도 땅땅땅. 오케이. 땅땅땅. 트리플 클릭하면 이렇게 블럭이 돼요. 더블 클릭도 블럭이에요. 더블 클릭도 블럭인데
이게 빈칸을 제외한 그거를 단어라고 하죠. 단어. 이렇게 블록을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트리플 클릭하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단이라고 하죠. 문단. 근데 엑셀에서는 트리플 클릭이 안 돼요. 아래 한글, 인터넷 이런 데 트리플 클릭이 되는데 또 하나 드래그 하는 거 있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는 거. 드래그 앤 드롭 이거죠. 마우스로 끌고 갔다가 놓는 거죠. 버튼을 띄워야죠. 그게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 하는데 그냥 줄여서 드래그 한다고 하죠. 다섯 번째는 뭐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바로 가기 메뉴를 콜하는 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거. 이거를 정식 명칭으로 우리 컴퓨터 학술적인 용어로는 컨텍스트 메뉴, 영어로 컨텍스트 메뉴라고 불러요. 이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우클릭 그러죠. 우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요. 바로가기 메뉴. 그리고 오른쪽 버튼으로 드래그 하는 것도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드래그를 해요. 근데 어쩔 때는 되고 어쩔 때는 안 돼요. 이게 엑셀에서도요. 요렇게는 드래그가 되는데 그냥은 드래그가 안 돼요.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능이 뭐가 있냐면 휠 아시죠? 오르락 드르락 하는 거. 휠도 두 가지가 있어요. 휠을 굴리는 게 있고요. 휠을 누르는 게 있어요. 요 휠 얘를 누르는 게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휠 굴리는 건 아시잖아요. 드륵. 근데 여기다가 클릭해요. 요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사방 화살표가 보이는데 이때 마우스를 띄면 이렇게 추 같은 게 생겨요. 추. 근데 추가 이 기준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져서 빨리 움직이고요. 이렇게 가까워지면 천천히, 멀어지면 빨리. 그거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지? 마우스 휠을 눌렀다 띄는 거예요. 얘는 인터넷도 돼요. 보세요. 자, 여기다가 제가 눌렀다 띄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 가만히 있죠? 저는 가만히 있는데 화면이 올라가고 있죠?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드륵 이렇게 봐야 되잖아. 뭘 그렇게 봐? 클릭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지가 올라가잖아. 알아서. 팔짱 끼고 보면 되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마우스에 있는 동작도 다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양쪽 버튼을 동시에 누르는 것도 있어요. 양쪽 버튼을 같이 누르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지원이 되는 화면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대부분은 클릭, 더블 클릭, 드래그,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대부분 요걸 쓰시잖아요. 그렇죠. 네 가지만 해도 통반장은 해요. 면장 노릇 한다고. 이제 뭘 알아야 통반장 뭐 이장한다 그러잖아요. 옛날 말로. 엑셀도 마찬가지예요. 좀 많이 알면 좋은데 마우스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건 대부분 다 할 줄 아세요. 근데 키보드로 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가지수가. 자, 홈을 누르면 어디로 간다? A번째로 간다. 홈이 뭐예요? 홈.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 뜻이 처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홈에는. 사전적인 의미가.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는 홈이 집이 아니라 처음이라는 뜻을 써요. 그래서 홈페이지 그러면 뭐다? 첫 번째 보이는 화면. 집이 아니라. 키보드에서 홈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 앞으로 가. 여기는 홈은 뭐다? 기본적인 기능. 처음에 있는 메뉴. 기본 기능이 있는 메뉴. 이게 홈 메뉴예요. 자, 컨트롤 홈 누르면 어떻게 한다? 맨 앞으로 간다. 근데 아래 한글은 안 그래요? 컨트롤 페이지 업을 눌러야 돼요. 프로그램마다 약간 달라요. 자, 인터넷을 하다가 컨트롤 홈 누르면 어떻게 돼요? 맨 앞으로 가요. 그냥 홈 눌러도 앞으로 가요. 이렇게 보다가
다시 이 휠을 이렇게 올리지 말고 홈 누르면 만 앞으로 가. 맨 앞으로. 자, 여기 가서 막 봤잖아. 이렇게 보다가 홈 누르면 어디로 간다? 앞으로 가요. 앞으로. 저 앞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홈이라는 메뉴의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요. 자, 데이터라고 말하는 거는 데이터. 여러분 데이터를 우리말로는 정보라고 자료라고 하죠. 자료. 그러면 인포메이션은 뭐예요? 인포메이션. 이건 정보라고 하죠. 우리 자료하고 정보라는 말이 있어요. 자료하고 정보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 센터에는 굉장히 많은 강좌가 있습니다. 그건 자료예요. 근데 새벽 컴퓨터 교실에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건 정보예요. 자료를 가공해서 선별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죠. 그게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자료를 가지고 가시면 안 되고 정보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지나가는 강아지, 걔도 자료예요. 그러나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는 정보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인터넷상에 수많은 자료가 있잖아요. 음식 만드는 레시피 종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내가 어떤 거를 선발을 해서 해봤더니 음식이 맛있어졌어. 그러면 그때 걔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11분가에 가면 무진장 많은 물건을 팝니다. 샀어요. 저도 이렇게 샀어요. 5,900원 주고 이 티를 샀어요. 그랬더니 제가 목이 굵어서 조여요. 두 번 다시 안 살 거예요. 이건 자료예요. 아, 근데 이 옷은 불편하다? 정보로 발견했죠. 정보가 된 거지. 그때 이걸 보더니 우리 애가 아빠 나도 사줘. 우리 애는 목이 얇거든요. 그래서 사줬더니 어제 왔어요. 좋대요. 저는 답답해 죽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땡겨요. 저는. 목이 굵어가지고. 그러니까는 11분가에 파는 모든 물건은 다 자료예요. 근데 제가 샀지 않습니까? 정보가 되는 거예요. 자료와 정보는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다 자료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료. 안녕하세요. 이거 쓰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친구야. 아까 김치찌개, 뭐 국기 해양대, 뭐 이런 거 쓰는 거예요. 1도 쓰고 3도 쓰고 70도 쓰고 55도 쓰고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자료예요. 이렇게 자료를 입력을 해서 가공을 할 거 아닙니까? 왜? 심심해서? 정보로 만들려고. 가계부 입력하는 하나하나는 자료지만 그 가계부에 입력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완성되면 걔가 뭐가 된다?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 자료를 잘 입력하셔야 돼요. 자료를 잘 입력하셔야 돼요. 자료의 종류는 뭐가 있다? 엑셀을 사용하는 자료에는 문자, 다른 말로 글자라고 하죠. 숫자 뭔지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기호, 더하기 빼기 이건 문자예요. 근데 하트 클로바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없잖아요, 키보드에. 그런 건 기호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날짜, 시간, 이런 거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이거 다 글자죠? 제가 쓴 건 글자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자, 35. 얘는 오른쪽으로 가네?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요. 문자는 왼쪽으로 가요. 자,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 겁니다. 2017년 1월 7일. 날짜처럼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날짜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엔터를 탁 치면, 근데 이거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죠. 자, 이렇게 넓혀 볼 건데, 여기 경계선이 보이세요? 경계선? 요 칸과 칸 사이에 경계선이 보이는데, 그 경계선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넓어지고 왼쪽으로 가면 좁아집니다. 이렇게 넓혀 보시면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대체로 본 시간이 지금 08시 17분이에요. 얘도 오른쪽으로 가네요. 날짜, 시간,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고요. 일반적인 글자들은 다 왼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건 숫자라는 거예요. 숫자. 숫자는 특성이 뭐가 있어요? 계산할 수가 있다. 자, 날짜와 시간 여기 있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구야 라는 글자를 더할 수 있어요? 못 더해요. 그러나 이런 숫자는 더할 수 있죠. 근데 날짜도 더할 수 있고 뺄 수도 있어요. 시간도 더할 수 있고 뺄 수도 있어요. 숫자도 더하고 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9쪽에 보시면은 이 책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텍스트라 그랬죠. 텍스트 이거 문자 글자 이걸 텍스트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여기다 텍스트 이렇게 불렀어요. 자, 기호 한번 넣어볼게요. 기호는 어떻게 입력하시냐면요, 삽입에 가시면 삽입 탭이라고 부르죠. 저 끄트머리에 기호라고 있나요? 기호. 그걸 클릭하시면 기호가 있네요. 여기 기호 그룹에 기호라고 있네요. 그렇죠. 그럼 클릭하시면 이 기호들이 나와요. 이게 전화기 모양도 보이고 뭐 특수 문자도 있는데, 기호에 가면 혹시 이런 거 있어요? 전화기 모양 보이세요? 여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전화기 모양 뭐 이런 거 별표 KS 마크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거 삽입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글꼴이 윙딩스라는 글꼴이네요. 우리가 아는 거는 고딩, 명조, 궁서 이런 글꼴인데, 그럼 여기 펼치 목록 눌러가지고 글꼴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아, 여기 있다. 궁서체도 있다. 궁서체에 갔더니 이건 키보드에 있는 건데 보세요. 이거 키보드에 없는 것도 있잖아. 키보드 없는 것도 보이죠? 이런 것도 있어. 이거 뭐야? 이게 우리말 기호인데, 아, 야, 이건 알겠는데, 의, 이, 이거 뭐라고 읽어? 오, 와, 입이 틀어지는데. 이거는 뭐야? 여, 이건 뭐야? 요하고 요오라고 읽나 얘는? 요오?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세종 할아버지가 한글을 창제하시고 할 때 그때는 이런 게 있었나 봐. 이런 글자가 있었나 봐. 아래야도 있네. 그렇죠. 예. 또 내려가 보시면 이상한 글자도 있어요. 리을 쌍시옷? 리을 비읍, 리을 미음 시옷? 리을 비읍 시옷? 쌍이형도 있네. 쌍이형. 순경은 비읍, 쌍이형, 이형 쌍기, 반치음 뭐, 모르겠다. 이런 거 8분의 1 뭐 이런 것도 있네. 그렇죠?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키보드에 없는 거를 입력할 때 쓰는 거죠. 자, 닫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입력을 하지 않고요.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미음자 눌렀다 띄고, 미음자. 우리말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 키. 그럼 여기 펼쳐지죠. 이렇게 여기서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시옷자 눌렀다 띄고 한자 키. 리을자 눌렀다 띄고 한자 키. 이런 거. 기역에서 히읗까지.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은 안 돼요. 쌍지읒은 안 돼요. 우리나라 알파벳이 몇 개 있어요? 우리는 알파벳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알파벳이라 그래요. 기역, 니은 이거 알파벳이라 그래요. ABCD만 알파벳이 아니라, 예. 가기국에고 난이눈에고 일본어도 그 스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알파벳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알파벳은 몇 개냐면, 세종대왕께서는 28자를 만드셨지만 중간에 4개가 사라져요. 아래 아가 1919년에 사라지면서 24개만 쓰다가 컴퓨터상에는 33개로 늘어나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그래서 14개에다 5개 더해서 19개. 그 다음에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 10개에다가 키보드 보시면
에, 예, 예, 에 이 네 가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33개를 씁니다. 19개 더하기 14개. 대한민국 알파벳은 33개예요. 33개. 예. 그냥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서 히읗까지는 14개고 아야, 어여, 의까지는 10개인데 그래서 24개인데 컴퓨터상에서는 5개, 4개, 9개가 더 늘어나서 33개를 쓴다고요. 컴퓨터상에서는 33개를 써요. 33개 선생님. 그런데 그 중에 우리말 자음이 19개가 있다 그랬죠? 일단 단자음이 있고 복자음이 있으니까 쌍기역, 쌍디귿 이런 거. 그러니까는 쌍시옷 누르고 한자키 누르면 이런 거. 이거 러시아 글자인가? 이거 우리나라는 못 보던 글자인데? 나쁜 놈의 스키 뭐 이런 거 쓸 때 쓰는 건가? 러시아 글자. 그 뭐 히읗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이것도 뭐야? 뭐 이거 오메가도 있다.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뭐 그리스 문자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쌍비읍 그리고 한자키 누르면 옆 동네 글자네. 옆 동네 글자. 못 읽어 저는 이걸 몰라요. 일본어를 모릅니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특수 문자 입력할 수 있고요. 날짜는 어떻게 입력하면요. 자, 날짜 입력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5 빼기 3이 얼마일까요? 그러면 2가 아니라 5월 3일로 인식해요. 5 빼기 3 그럼 5월 3일로 인식해요. 몇 년도 5월 3일? 올해 년도 5월 3일. 올해 2017년. 그러면 작년도 5월 3일 입력하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2016년 5월 3일 아니면 16년 5월 3일 이렇게. 그러면 작년도 5월 3일이 들어가요. 그럼 5와 3, 예. 이런 기능은 2013년 엑셀에서만 가능해요? 아니요. 모든 엑셀이 다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엑셀이라는 모든 프로그램 기능에서는 동일하게 작동되는 겁니다. 엑셀 2007, 엑셀 2010, 뭐 엑셀 2002, 엑셀 2000 옛날, 엑셀 97 다 동일해요. 이거는 원칙이. 그런데 엑셀에서는 계산을 할 때는요. 는 하고 5 빼기 3 그러면 5와 3을 빼는 거예요. 그때는. 그 는이라고 쓰는 건 명령이에요. 는 하고 쓰면 명령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5 나누기 3 5월 3일이에요. 이거 날짜처럼 보이지 않아요? 5월 3일 아니면 이것도 5월 3일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은 지금이 이제 8시 25분이에요.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됐는데 이렇게 시분 초는 굳이 입력 안 해도 돼요. 초 입력 안 하면 00초로 됩니다. 근데 난 여기다 30초라고 쓰면 8시 25분 30초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그냥 8시 25분만 쓰면은 이렇게 시분만 들어가요. 그럼 저녁 8시는 어떻게 돼요? 20시 이렇게 쓰겠죠. 20시. 저녁 8시 이렇게 들어가겠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오후 8시 이렇게 보이게 싶어. 20시 25분이 아니라 오후 8시 25분처럼 보이게 하고 싶어. 그리고 콜론이라는 말 대신에 기호 대신에 시분처럼 우리말로 보이게 하고 싶어. 그땐 꾸며야 돼.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들어가지만 얘를 가공을 해야죠. 아까 그랬잖아요. 자료를 입력해서 정보로 만드는 거잖아요. 얘는 정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정보가 이래? 어쨌다고? 아, 오늘 학습한 거? 그러면 정보가 되겠지. 이건 학습한 정보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 각각의 데이터는 의미가 없는 건데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한자는 어떻게 입력하면 먼저 우리말을 써요. 우리말을 먼저 써요. 그리고 한자키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하셨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쓰는 한자는 엑셀 기능이 아닙니다. 윈도우 기능이에요.
엑셀에서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고 쓰고요. 이때 국자가 껌뻑껌뻑거리잖아요. 네. 이때 한자키를 누르면 엑셀이 아니라 이거는 윈도우 한자예요. 윈도우. 그럴 때 얘를 블럭을 잡으세요. 아니면 끝에다 놓든지 마우스로. 그리고 한자키를 누르면 이거는 엑셀 한자예요. 이건 엑셀 기능의 한자 기능이에요. 그러니까는 요 국자만 따로 블럭을 따로 잡고 한자키를 누르면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이렇게 썼었어요.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국자가 완성이 안 된 상태로 껌뻑껌뻑거렸잖아요. 네. 이때 한자키를 누르면 윈도우에 있는 기능이고 커서가 뒤로 나가서 이렇게 따로 블럭을 잡거나 요것만 따로 요렇게 해서 한자를 누르면 이때는 엑셀 한자가 나오는 거예요. 뭔 차이예요, 선생님? 뭔 차이가 있는지 보시기가 다르죠. 그리고 네. 윈도우 상에서는 단어를 한자로 못 바꿔요. 엑셀만 가능한 거예요. 예, 아래 한글이나 엑셀에서만 통째로 바꾸는 기능이 있는 거죠. 이렇게. 아래 한글도 통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래 한글은 낱글자를 쓰고 한자키를 누르면 윈도우 기능이 아니라 한글 기능으로 바뀌어요. 아래 한글 기능으로. 그래서 한자를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한자를 써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말로 바꿔놓고 한자로 바꾼다. 처음부터 한자로 입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바꿔놓고 한자를 바꾸는데 한자 바꾸는 게 기능이 여러 가지예요. 낱글자로 바꿀 거냐, 통으로 바꿀 거냐. 이때 낱글자로 바꿀 때는 윈도우 기능으로 바꿀 거냐, 엑셀 기능으로 바꿀 거냐. 그것도 달라요. 여러분 오늘 가셔가지고 어디까지 연습을 해보시냐면 33페이지까지 한번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하고 뭐 책 분출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진도를 못 나갔지만 다음 시간에 진도를 좀 많이 나갈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엑셀 책만 갖고 오시면 돼. 두껍게 다 갖고 다니지 마시고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